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좀 큰 유아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효과가 검증된 수면 패턴 고치는 방법이에요. 핵심 원리는 별거 아닙니다. 사람은 졸리면 잔다는 것이죠. 이게 어쩌다 보니 다미의 수면 거부를 없애고 잠에 드는 시간을 크게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다미처럼 낮잠을 건너뛰는 식으로 시도해보셔도 되지만 이건 그냥 개인적인 경험담일 뿐이므로 따라하시라고 권유하긴 좀 그렇고요. 비슷한 원리를 바탕으로 검증된 수면 교육 기법인 베드타임 페이딩의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베드타임 페이딩은 피아사와 피셔라고 하는 두 소아과 교수에 의해 수면과학과 학습 이론의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일종의 수면교육 테크닉이에요. 원래는 아주 어린 아기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3세, 4세, 13세, 19세를 대상으로 처음에 적용되었던 것인데 향후 피디어트릭스라고 하는 저명한 소아과 학술지에 실린 한 논문에서는 소규모 샘플이긴 하지만 6개월부터 16개월 사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기법의 효과성을 검증하기도 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된 어린 아기들부터도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아이들은 아직 낮잠과 밤잠의 패턴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이를 재우는데 아주 오래 걸리신다거나 하면 한번 원리를 이해하신 후에 아이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돌 이후 특히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아기의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수면을 강력하게 거부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가장 유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요. 핵심 원리는 별거 아닙니다. 사람은 졸리면 잔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아이는 졸린데 왜 잠을 안 자려고 할까요? 충분히 졸리지 않거나 졸린데 잠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해물은 앞서 말씀드렸던 잠과 연관된 부정적인 경험들과 감정들이에요. 부모님은 아이가 잠자리를 평화롭고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이라는 좋은 감정과 경험들과 연결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일단 환경 체크입니다. 너무 늦은 낮잠 시간, 어둠에 대한 두려움, 저녁 때의 스크린 노출 등 밤잠을 방해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 체크해주세요. 낮잠 시간이 너무 늦다면 조금 앞선 시간으로 조정해주세요. 낮잠을 늦게 자는 아이들은 실제로 밤잠에 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고 밤잠 자는 시간도 더 짧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물론 많은 엄마들이 느낌으로, 경험으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요. 두돌인 다미의 경우 아침 7시에 일어나서 1시 정도의 낮잠에 들고 3시에 일어나서 8시 반 정도의 밤잠에 들어요. 6시간에서 6시간 반 정도 깨어있으면 졸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직 어려서 낮잠을 여러 번 자는 아이들인 경우 우리 아이가 지금 몇 시간 정도 깨어있으면 졸리기 시작하는지 아이를 하루 동안 정말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낮잠 횟수를 줄여야 하는 시기는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몇 개월 때 낮잠 줄이나요? 에 대한 답변을 기준으로 아이를 맞추지 마시고 아이를 잘 관찰하시면 답이 나오실 거예요. 잘 관찰해서 졸릴 때 재웠더니 마지막 낮잠 시간이 너무 늦어진다 싶으면 마지막 낮잠을 재우지 않고 밤잠으로 연결될 수 있게 유도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이가 낮잠을 막 3시간씩 너무 과하게 자는 습관이 항상 있는 경우에도 너무 늦게 일어나지 않도록 중간에 한번 깨우시는 게 좋아요. 아이가 어둠을 무서워한다면 수면등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해가 지고 나서 아이가 잠에 들기 전에 가급적 TV를 틀어놓지 마시고 휴대폰이나 아이패드 등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드신다면 bedtime fading의 절차를 밟으시면 돼요.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다미의 평소 수면 패턴을 생각해보니 낮잠과 밤잠 포함 총 13시간 정도 자면 컨디션이 좋습니다. 다미는 2시간 정도 낮잠을 자므로 밤잠은 11시간 정도 자면 적절해요. 뱃사는 다미의 수면 시간을 밤 8시에서 아침 7시 사이로 정합니다. 다미가 졸려서 꼬꾸라지는 시간을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시작하시는 날에는 아이의 장기 목표 수면 시간에 깨우는 시간에 아이를 깨웁니다. 다미의 경우에는 7시가 되겠죠. 7시에 깬 다미가 몇 시가 되어야 정말 졸려서 잠에 들어버리는지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평소처럼 다미를 재우려고 하니 안 잔다고 하면서 밖에 또 나가자고 합니다. 잠을 강요하지 않고 불을 살짝 켜고 놀아줘요. 방에서 인형놀이나 책을 읽혀주기도 하고 거실로 나가자고 하면 거실에서 간접 조명 불을 켜고 놀기도 하고 심지어 밤 산책도 나갔다 옵니다. 너무 떠들썩하지 않은 평화롭고 조용한 분위기만 유지하면서 아이가 하자는 대로 놀아주시면 돼요. 12시가 되니 다미는 안겨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12시 정도가 되니 자연스럽게 잠이 듭니다. 다미가 자연스럽게 졸려서 잠드는 시간은 12시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이 시각보다 15분에서 30분 정도 늦은 시간으로 단기 목표 수면 시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미의 단기 수면 목표 시간을 12시 15분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뱃사는 다미를 12시 15분에 재웁니다. 깨우는 시간은요? 애초에 장기 목표 수면 시간에서 정했던 아침 7시에 그대로 깨우는 게 가장 좋아요. 이 방법을 개발한 두 소아과 교수들은 늦게 자서 일찍 깨우기 때문에 며칠 정도는 아이가 잠이 부족해지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수면 시간을 고쳐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부모님이 조금 유연성을 발휘하셔서 아이가 예를 들어 새벽 3시에 잠에 들었는데도 목표 시간에 맞춰서 7시에 깨우시기보다는 예를 들어 9시에 깨운다거나 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잠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정해주세요. 이 뒤에서 수면 시간을 앞으로 조금씩 당길 건데 이때 깨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앞으로 당겨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12시 15분에 단기 목표 수면 시간을 정했는데 7시에 일어난 다미가 11시 30분 정도 되니까 정말 졸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때 성급하게 재우려고 시도하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12시 15분까지 어떤 방법을 쓰시던 간에 깨워놓고 12시 15분에 침대로 가주세요. 12시 15분에 침대로 가서 아이가 15분 내에 잠에 드는지 체크합니다. 12시 15분에 침대로 간 다미는 12시 45분까지 깨어있다가 잠들었다고 해볼게요. 잠에 드는데 15분 이상 걸렸죠? 이 경우 다음날 목표 수면 시간을 12시 30분으로 늦추셔야 해요. 그래서 다음날 뱃사는 다미를 12시 30분에 침대로 데려갑니다. 그렇게 했더니 다미는 10분 만에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뱃사는 단기 목표 수면 시간을 12시 15분에서 12시 30분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날도 다미를 12시 30분에 재웁니다. 역시 15분 안에 잠들었습니다. 세 번째 날에 뱃사는 수면 시간을 12시 15분으로 다시 앞당깁니다. 네 번째 날에는 12시로 앞당깁니다. 이렇게 하루에 15분씩 앞당겨서 처음에 목표로 잡았던 8시라는 수면 시간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면 시간을 앞당기는 도중에 후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날 10시까지 수면 시간을 앞당긴 다미가 잠자는데 30분이 걸렸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 그 전날 수면 시각인 10시 15분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도 15분 이상 걸릴 경우 다시 10시 30분으로 되돌아갑니다. 아이가 잠자기 어려워하는 그 느낌과 잠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잠자리에 들고 나서 15분 만에 잠드는 패턴을 지속적으로 경험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너무 어렵진 않죠? 아이가 지금 아주 늦게 자는 경우라면 이상적인 수면 시간인 8시나 9시까지 천천히 당기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좀 큰 유아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효과가 검증된 수면 패턴 고치는 방법이에요. 경우에 따라 뻐벅법식에 올리는 수면 교육에 비해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도중에 아이를 울리는 게 힘들어서 포기할 가능성은 더 낮고요. 뻐벅법은 연구도 가장 많이 된 수면 교육 방식이고 그 효과가 확실히 입증이 되었지만 평균적으로 일주일 정도는 아이의 울음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는 부모가 상당히 있어요. 특히나 시행 도중에 아이의 울음이 일시적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도중에도 부모가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잘 참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뱃사처럼 육아구원과 맞지 않아서 애초에 뻐벅법을 고려하시지 않는 분들도 많고요. 물론 모든 아이에게 다 통하는 수면교육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꼭 스케줄을 딱 정해놓고 이 매뉴얼대로 다 따라하시지 않더라도 아이가 자기 싫어서 몸부림치다가 자는 경험이 오히려 더 수면을 거부하게 하는 악순환에 빠뜨릴 수도 있구나. 최대한 정말 졸음을 이기지 못해 잠드는 그 경험을 많이 하게 해주면 좋구나. 수면을 거부하는 아이에게 잠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자! 라고 강요하는 건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구나. 다른 접근법도 생각해봐야겠다. 이 정도의 깨달음만 얻어가신다면 아이가 더 잘 잘 수 있도록 각 가정 상황에 맞게 이런저런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적용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봐봐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면 거부 현상을 없애고 재우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bedtime fading의 원리와 적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동시에 진행되었던 다미가 잠들 때 자기 침대에서 혼자 잠들게 된 수면 독립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 드릴 거예요. 다미가 정말 수월하게 잠들 수 있게 된 것은 오늘 말씀드린 수면 거부 해결과 수면 독립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 수면에 고민이 많으신 경우라면 다음 영상까지 들어보시고 함께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엄마의 근거 있는 육아정보 뱃사였습니다. 저희 알토끼, 저희가 알토끼.